최고 비싼 아파트죠. 평당 1억이 아니다라고 보도에 나왔지만 실제로는 사실입니다. 24평이 24억 5천에 계약이 됐는데 양쪽 매수자 매도자 다 찾아서 그냥 국토부하고 세무서에서 난리 법석을 부리니까 낮춰서 신고했을 뿐이고요. 실제로 1억을 더 쌓였습니다. 31평 같은 경우는 1억이 조금 안 되는 31억까지는 지금 계약이 된 상태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특히 서울의 이 강남에 이 주택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예의 없이 한 2억 정도 호가들이 낮춰지고 있고 실제로 매수세는 현재는 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있으면 반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우리 아파트가 계속 대한민국 가장 비싼 아파트고 유명한 아파트, 진짜 제가 설명회를 다니고 이런 설명을 하면 정말 부러워합니다. 정말 살고 싶어하고. 근데 진짜 대림산업의 그 하자 때문에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아주시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슈하지 않고 이러는 것도 한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순서는 제가 이 벽에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이게 제가 이 각 조합에 특히 강남의 유명 조합에 설명에 가면 아까 그 동영상을 틀어주고 이 우리 아크에 대해서 30분 이상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한 30분 하고 나면 일단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일반 아파트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저희 아파트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는 1, 2, 4주구가 옆에 있습니다. 3주구, 그 다음에 15차. 지금 제가 그 5개 단지 통합에서 조합원으로 있는 이 3차 경남 통합조합. 기본은 저희 아파트를 그대로 지금 7년 전 설계를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입주하기 전에 아마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최소한 한 10년 뒤에도 크게 트렌드에 뒤지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요즘 입주하는 아파트 저도 아크로 리버뷰 그다음에 반포 센트럴 자이 반포 한양이죠. 한양 잠원 한양인가 이렇게 흑석동의 그 유명한 아크로 리버 하이 요즘 입주하는 아파트들 저는 저희 단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요즘 입주하는 아파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저희 단지 구경을 시켜달라고 자꾸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은 제가 커뮤니티 있어서 한 10명씩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걸 보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 조합원들 몇 분만 안 계시는데 일단 소송은 대부분 소송이 지금 남아있고 국균이 취득세 환급 소송 이거는 5억 돈을 받자고 하는 거고 보존기칙사항부에 2억 23억을 저희 조합에서 12개월에 신청한 거 이건 별거 아닙니다. 조합회사는 여기 1번 대부분 판결이 나면 2개월 이내에 조합회사 할 거고요. 10만부 상가 토지 소유권은 이제 모든 게 완료돼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쯤에는 매각해서 아마 돈을 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8평이 한 200만원, 32평이 230만원, 33평이 240만원, 20동, 21동이 한 388만원 정도가 토지 대금으로 인식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4월 15일을 강원동 금정빌딩으로 이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거 많이 전화옵니다. 이 일반 분양자분들도 전화오고 우리 조합원 전화오는데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가 분양계약서입니다. 분실했을 때는 파출소 신고하고 대리면서 재발급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만 포 1차 옛날 아파트 폐쇄 그 등기부등본 이거 법무사한테 뭐 발급 받으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계약서 옛날에 한 2000년 이전에 매수한 분들은 차라리 계약서를 분실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국세청에서 계산하는 방식에서 알려주는데 그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별 추가 환급금 안내문 저희가 보낸 거,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인 이런 정도만 있으면 매도하는 데 문제 없고요. 아까 조합원별 추가 분담 환급금 안내 요게 그 양도세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건 뭐 이 부동산 재테크에서 일단 재개발, 재건축은 떼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정도의 상식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일단 절차 기간, 그 다음에 어느 절차에서 어떤 것들이 적용받는지만 좀 알으시면 되고요. 지금 제 설명 들어서 다 모르니까 그냥 사진 찍든지 동영상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재건축은 준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예비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받죠. 6개월, 10개월 정도 걸리고 정밀 그 다음에 그 정비구역 지정 1년 6개월 그리고 이거 받으면 추진위 구성을 하는데 추진위 구성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 기구가 승인된 구청에 승인하는 기구가 되고요. 이 추진위 구성일이 3개월 걸리는데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소위 요즘 얘기하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개시 시점 기준일이 추진위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뭐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투기지역, 서울은 다 투기지역이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이때부터는 매매가 사실상 금지가 됩니다. 매매가 금지된다는 보다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죠.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면 사실은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에 그냥 사면 그냥 현금 받고 쫓겨갑니다. 사는 사람이. 그럼 내 사는 가격보다 못 받고 쫓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편법이 요즘은 또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받으면 건축, 교통 영향평가, 교통심의 이게 한 6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도 아까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마냥 조합원들을 못 팔게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제는 매매할 수 있도록 또 열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시공 선정하고 6개월 정도 걸리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 기청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하고 인가를 받고 그리고 이주하고 철거 그리고 이제 공사 착공을 합니다. 요즘 공사 착공하는데 35개월 기준이면 저희가 3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주 52시간 근무제 가지고 최소한 40개월, 3년 한 4개월에서 3년 한 8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다 합치면 준비부터 실제로는 이제 붙여는 5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는 한 20년 이상 걸립니다. 20년. 그 다음에 재개발 절차하고 이 기간은 재개발은 정비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이건 구청에서 수립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에서 공람이 끝나면 모든 이 재개발에서는 행위들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신축이나 정축 용도 변경 행위가 제한되고 입주권을 할 수 있는 권리 산정이 돼서 지분 쪼개기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세입자들 보상 없어지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재개발에서 하나 재건축과 다른 점은 재건축은 아파트하고 토지를 그러니까 주택하고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조합원이 되는데 이 재개발은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서울시장에 뭐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이건 아주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세입자들은 재건축에서는 세입자 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에서는 이 공람 기간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 그 다음에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들, 이런 분들이 사업 시행 인가 때까지 이 계속 그 세입자를 유지하고 장사를 하면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이 승인, 조합 설립인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동등합니다. 시공 조정정, 종전 가산평가에서 조합은 분양실적 발급을 인가받고 2주 철거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좀 더 세분인데, 그 보통 조합은 동호수 추첨은 뭐 보통 착공하고 조합 일반 분양하기 직전에 아니면 착공 직전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분양하고 준공 및 입주. 이게 또 실제로는 한 11년 정도 써야 되는데, 지금 뉴타운들이 2002년, 2003년에 하는 것들이 거의 입주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게 이제 진짜로 빠른 단지가 한 16년 정도 걸리고요. 보통은 또 20년 이상 걸립니다. 아까 준비 구성에서 약 9.5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그 추진이 승인부터 실질적으로 입주까지는 7년인데 저희 조합도 22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조합장 하기 전 18년 동안은 계속 바다 중단하는 것을 반복했죠. 어느 조합이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평균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개포지구, 음마아파트는 이제 30년 넘게 걸리겠죠. 이때 있죠. 춘천 주공 전부가 20년, 22년, 25년 걸렸고요. 잠실주공 5단지 내가 볼 때 여기서 30년 이상 이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가락시형 여기 뭐 24년, 한남 뉴타운 이거 21년. 자, 이런 것들이 조합 내부, 그 다음에 정부 정책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지연되는 겁니다. 재건축 방식에는 요즘 최근에 이제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공동 시행자 방식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 10만포 1차처럼 조합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건 그냥 조합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새로 도입된 게 공동 사업 시행자 방식이라는 게 여기 옆에 주공 1, 2, 4주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신 4주구, 10만포 14차, 24차, 광배 13, 14구역이 작년, 재작년에 초과이익 한수대를 피하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할 때 이 공동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공동사업 시행자 방식은 건축 심의를 득한 후에 선정할 수 있고요. 보통 조합 방식은 한 단계 뒤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합니다. 그래서 2012년 말까지 초과이익 한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고 이걸 하기에는 이미 늦으니까 이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 공동사업 시행자 방식은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원래는 이익도 공동으로 분배하고 손해도 공동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조합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익을 분배한다든지, 어떤 손해 나면 조합이 또 뭐 이제 건설사가 손해 나면 조합이 또 뭐 메워야 된다,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하나의 재건축 방식이 우리가 쓴 조합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 신탁 방식이 아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신탁 방식은 2016년 3월 달에 고정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이 된 거고요. 예, 이 신탁사가 2016년에 뭐라고 하면서 아주 또 접근이 됐냐면, 우리가 하면 초과이익을 한수제를 피한다 해서 제일 먼저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최초로 시행자 지정 동의받고 지정 고시까지 받고 여기까지는 완료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시범 아파트 지금 꼼짝 못하고 있고, 초과이익 한수제 당연히 걸리고 있고, 그렇죠. 하나 다른 점은 왜 자기네들은 빠르냐? 우리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는다. 조합 방식이라면 아까 정비구역 지정받고 추진위 구성하고 정비회사 설계사 뽑고 추정 분담금 공개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 이 절차를 여기서는 우리는 조합 설립,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신탁사가 조합처럼 모든 것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필요 없고, 조합의 단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추진위도 필요 없고.
맨 먼저 뭔가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 갖춘 기구를 구성해서 신탁사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추정 분담 공개하고 그 다음에 신탁사를 시행자 지정 동의 여기는 조합하고 똑같이 4분의 3, 3분의 1 신탁해서 이 두 요건을 받으면 협약을 체결하면 이걸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조합도 동의서를 이 4분의 3 하나 더 있다면 동별 2분의 1이 있지만 여기도 전체 4분의 3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신탁 방식도. 근데 대신 동별 2분의 1 대신 아주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게 조합은 3분의 1을 신탁 등기를 해야 됩니다. 신탁 등기가 뭐냐면 내 등기를 신탁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사가 내 등기를 가지고 뭐 빚을 낸다든지 팔아먹는다든지 이렇지는 못하지만 내 재산권을 신탁사한테 등기가 넘어가는 순간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융자를 하나 받고 싶어도 신탁사한테 의뢰해서 신탁사가 신탁을 해제하고 권저등 설정하고 다시 신탁 등기를 다시 하는. 만약 신탁사가 그걸 안 해주면 융자도 못 받고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문제된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을 신탁 등기를 먼저 하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누가 이걸 해주겠어요? 그런데 워낙 뭐 초과이익 환수대 피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니까 또 조합은 조합장들이 순전히 사기치고 뭐 뇌물 받아먹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문제가 있는데 신탁사가 하면 안전하다, 깨끗하다, 뭐 비리가 없다 이런 거 이제 혹해가지고 하죠. 근데 뭐 그 다음 단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공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받고 하는 그런 단계들은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2016년 3월부터 하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공할 때까지 지금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례가 없죠. 그러니까 사례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이걸 자랑이라고 신탁사가 딱 두 개를 내세운 게 뭐냐? 요거 이계동 78세대 78세대여 가량동 대형 빌라라는 거예요. 78세대니까 시공사가 안 들어와요. 어떤 1군 회사가 들어가겠어요. 2군, 3군, 4군 회사가 가다가 부도나고 어쩌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신탁사가 들어가서 실제로는 일반 분양 다 해서 준공까지 다 하고 지금 분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 성공시켰다. 이 사업이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애당초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안 될 수 있나요? 시공사가 서로 치고받고 난리를 찍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세우는 게 이게 이제 대전 동구 용원동 주공개건축. 이건 단지 큽니다. 2267세대. 이게 보면 여기도 보면 대전이기 때문에 어디 시공사 동문건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문건설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금 조달로 인해서 이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되니까 이때 이제 한국 토지신탁이 들어가서 그 시공사를 대림산하고 고려개발로 뽑아서 착공하고 분양까지 100% 알려있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이것도 신탁사가 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신탁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오리지널 방식이 있고 신탁사 시행 방식이 있고 이거는 사업 대행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업 어느 중간 시점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일정 수수료를 받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걸 뭐 정상적으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하는 데가 지금 신탁 방식을 한참 추진하고 있다. 그런다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신문 기사만 내가 타이틀을 따였습니다. 신탁 방식 재건축 딜레마 사라진 매력의 난관 봉착.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설익은 제도 타대 서울 곳곳에서 진통겪는 신탁 방식 재건축.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반짝 유액 신탁 방식 재건축 찻잔수 돌풍이었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드는 신탁 방식 재건축. 다 최근 2018년, 2019년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신반부 4차가 있네요. 신반부 4차 신탁 방식 백지화, 개포 우선 8차 신탁 방식 폐지, 여의도 신탁 방식도 제자리를 수수료 높고 속도 빠르지 않아.
현안 해결 능력도 떨어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결정적인 높은 수수료. 예를 들어서 10만부 4차가 1212가구인데 400 내지 500억에 달하는 수수료면 400억에서 500억이다. 그러면 저 같으면 특정 진짜 유능한 그 컨설팅사 정말로 그 사람한테 한 70억, 80억, 100억 주고 컨설팅을 해서 제대로 된 컨설팅사를 불러다 하는 게 낫지. 아까 자기 3분의 1 신탁해주고 그 휴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수수료가 비싸고 사업 진행 속도 빠르지 않아 직접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하기자고 결론 내렸다. 이 10만부 4차 얘기입니다. 막상 노인을 시작해보니 신탁반 재건 쪽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다가왔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사업 추진이 빠르다?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것보다 훨씬 늦어요. 지금 여의도 시범 아파트 끝으로 여의도 7개 단지를 추진하건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시범 아파트 하나 빼고는 아직 우리로 얘기하면 조합 설립 인간격인 협약서를 체결한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누가 합니까? 신탁 내등기 해주면서. 자금 집행 투명성 안정성 사업 추진. 집행의 투명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합 방식이 조합장이 몇백억씩 갖고 어디 해외로 도망치는 거 요즘 볼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요즘은. 조합의 비리가 몇십억씩 조합장 비리 저질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냥 시공사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도 매달 조합장이 구속되는데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 용역 없이다 2천만 원 받고 3천만 원 받고 5천만 원 그래서 한 1억 받고 가서 5년 살아요. 진짜입니다. 그래도 그 좀 연세 있는 보통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꼭 들어가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매달 구속됩니다. 근데 그게 끼게 한 1억 이런 거예요. 이제 뭐 10억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과거 같지가 않다 지금은. 단순 도구로 공사비 절감이다. 공사비 절감 절대로 수수료가 3에서 이 사업비가 6% 받고 이주비 이자나 이런 것들이 6에서 9%를 받습니다. 말이 안 되죠. 요즘 같은 때 3.5%인데. 그러니까 뒤로 엄청나게 빼가요. 그 다음에 초기 사업비 조달이 영위하다. 물론 초기 사업비 조달이 추진이나 조합설에서 시군도 선정하기 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차입하고 조합원들은 차입하고 그 다음에 업체 뽑을 때 보증금을 받아서 하면 하죠. 뒤에 서 계신 분들 의자 뒤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조합관 유착관계. 시공사 조합관 유착관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손해볼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이것도 그렇게 신탁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 지분여체를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탁사는 그러면 시공사하고 신탁사는 이윤 그러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한 회사예요. 얘네들도. 얘네들은 유착을 안 할까요? 자, 문제는 신탁사 견제 불가라고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공사가 문제 생기면 시공사 아웃시켜버립니다. 총회 열어서.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신탁사는 총회에서 아웃시켜도 신탁을 아예 인증을 안 해주면 이거 법으로 해야 되는데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시간 엄청 걸리고요. 예를 들어서 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냥 총회에서 잘라버리면 일단 아웃되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서 진행해요. 계속. 그리고 잘린 시공사는 억울하면 그냥 단순히 손해배상 소송밖에 못합니다. 손해배상. 근데 손해배상도 자기가 이 빌려준 돈의 뭐 이자라든지 이런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이네들이 버티면 신탁을 해지 안 하고 버티면 법으로 해야 되고 법으로 하면 여러분 뻔히 안 돼요. 시간이 엄청 걸리면. 그 다음에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조합이나 뭐 이렇게 뭉칠 수 있는 이런 기구 자체가 조합원이 뭉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없으니까 대응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신탁사가 소위 조합에 그래도 그 단지에서 힘께나 쓰는 몇 사람과 결탁을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해가지고 같이 가요. 그리고 결정적인 3년밖에 안 돼서 시작부터 준공 입주까지
간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해당서를 체결한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이 신탁 방식은 원래 정부에서 2016년에 그 법을 만들 때 어떤 용도였냐면 강남 이런데 저절로 시공사가 들어오고 그냥 잘 되고 알아서 잘 되는 이런 데보다는 한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강북이나 아까 저 대전처럼 분양성이 없고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단지에 내려가 가서 자금 조달해 주면서 분양도 해주고 시공사도 뽑아서 해달라고 만든 법이에요. 이 강남하고는 안 맞죠. 근데 이 사람들 한번 들어오면 이제 반 신탁사파, 친 신탁박사 나와가지고 또 몇 년 동안 싸움밭을 하느라 또 이제 시간 끌어요. 그 다음에 요즘 재건축 규제는 아주 폭탄급이죠, 폭탄급. 어마어마한 규제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겁니다. 자, 지금 서울시에는 이게 정부의 어떤 규제가 조정 대상 지역 가장 약한 거, 그 다음에 투기 가해 지역, 그 다음에 가장 센 게 투기 지역입니다. 우리 서초구 웬만한 서울시는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가해 지역은 서울시 전체가 다 25개구가 다 해당이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지역에 해당되면 매매에 상당히 제한이 받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아까 10년 보유 5년 거주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 가족이 지방으로 이주를 한다. 직장 연결가지고 이런 경우라든지 뭐 내가 농사지으러 시골에 내려갔다. 자, 그러면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법에 맹점이 있어서 시골에 싼 농가주택을 전세 하나 어떤 뭐 구매를 해서 주소를 전 조합원 아니 전 가족 주소 옮겨놓고 매매하고 팔고 가서 한 2달 있다 올라와 버려도 매매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맹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허점들이 있어요. 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분양권. 옛날에는 1가구 30대까지 줬어요. 근데 이제는 한 주택 밖에는 분양 못 받습니다. 나머지는 현금 정산입니다. 그러면 내가 3차 조합원이고 주공 1, 4주고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받고 여기서 하나 받느냐? 여기서 하나 받은 5년 안에는 다른데 어디서 못 받아요. 그러면 2개, 3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똘똘한 놈을 분양받고 나머지 2채는 미리 처분하든지 증의해야 되겠죠. 이주비 대출 강화, 이거 40%. 이것도 별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1+1 분양 신청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주비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게 정부 발표고, 아니 뭐 정부 계획이고, 이걸 받으려면 그나마 40% 받으려면 1+1 분양자들은 분양 신청할 시점부터 입주권을 보기 때문에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출 받으려면 은행에 각서를 씁니다. 2년 이내에 한 채를 판다. 근데 2년 이내에 한 채를 파면 지금 양도세만 약 7%를 내죠. 42%에서 10% 하면 52%, 52%에 주민세 10% 하면 57점 몇 프로를 양도세를 내고 2년 내에 이게 팔려면 이거 1+1을 내받아야 돼요. 받을 이유가 없죠. 3억 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자금 출처 조사. 그래서 이거는 매매 불가라는 거, 양도 지역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하고 뭐 이제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밖에 못 받는 것 외에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결정적인 거 유일한 하나가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이건 이미 이제 적용이 됐죠. 한 2006년에 적용했다가 유예했다가 적용했다가 유예했다가 2017년 말까지 유예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이제 부활이 됐는데 지금 적용되죠.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걸 적용하고 있는 강남의 모든 재건축 조합은 완전히 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아파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 심의 왜 안 해주냐고 데모하고 그러죠. 잠실 주공아파트 건축 심의 안 해주냐고 데모하고 그러죠. 아무리 심의 다 받아서 사업시행가 다 받아도 거기서 스톱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빨리 받아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느냐? 여기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초 현대 그냥 중층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한 동짜리 그게 초과이익 환수제가 약 1억 4천이에요. 1인당. 그러면 강남의 웬만한 단지는 13층, 14층, 15층짜리
중층 단지도 최하 4억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주공 1, 2, 4주 같은 경우는 32평이 10억이 넘어가요. 3주구 같은 경우는 22평, 지금 22평이죠. 3주구 8억이 넘어갑니다. 재건축 할 수 있나요? 세금 8억 받고 거기 22평이 34평을 무상정도 받아요. 34평을 무상정도 받는데 34평 무상받고 내가 8억을 세금으로 입주할 때 된다? 여러분 재건축 하겠어요? 문재인 정부 물러가면 뭔가 해결되겠지 하고 기다리자라고 하죠. 전부 다 지금 기다려요. 이게 유일한 재건축 규제, 그 많은 규제 중에서 핵폭탄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이익이 3천만 원 이상 되면 3천에서 5천, 3천만 원까지는 한 세금이 없고 3천에서 5천까지 10%, 5천에서 7천 20%, 7천에서 9천 30%, 9천에서 1억 40%, 1억 천 이상은 이제 50%인데 이게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아까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이라는 건 준공일자를 얘기합니다. 준공일자의 실거래 가격. 그 다음에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 아까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은 추진이 승인일이라고 했죠. 추진이 승인일. 근데 왜 이렇게 그 금액이 많이 나오냐면 추진이 승인일인데 그때 공시가격을 이 가격으로 씁니다. 개시 시점. 근데 이거는 거의 실거래가에 주네요.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아니더라도 서초구라고 서초구의 모든 아파트 연립 5개 다 합쳐서 단독 합쳐서 연간 주택 상승률이 저절로 상승하는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거를 10년 동안 상승률 예를 들어 40%였다. 1년에 4%씩. 그건 40%까지는 또 빼줘야죠. 저절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비용, 재건축하는데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빼주죠. 그리고 이제 부가율, 부가율이라는 게 아까 1억 천까지는 계산해 보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천을 넘어간 거는 50%라고 그랬죠. 그러면 1억 천이 실제 여기서 1억 천 11억 천원이 그 이익이 생겼었다. 그러면 1억 천까지는 2천이니까 나머지 10억이죠. 10억에는 50%를 부과하니까 5억이죠. 그러니까 5억 2천을 내야 되는 거예요. 5억 2천을. 네, 내가 잠시 이게 사실 주공 5단지입니다. 2023년에 입주했을 때 가정에서 어떻게 달라지냐 한번 볼까요? 자, 2023년에 입주하면 이게 2000년도 초에 조합 추진위를 설립했기 때문에 2000년 초, 1990년 후반에 추진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죠. 10년 이상 되면 준공일을 기준으로 10년 역산으로 10년 뒤를 개시점을 따집니다. 추진위를 안 따지고 10년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어가서 준공이 되면 준공 일자를 기준으로 역으로 10년. 그러니까 2023년에 입주라고 그러면 10년 역산하면 2013년이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2013년에 지금 19억까지 20억까지 간 잠실 주공 5단지 36평 가격이 20억까지 갔죠. 지금은 좀 떨어 17억이지만 이게 2013년에 7억 5,300이에요.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벌써 13억 정도가 이미 올라 있어 지금. 이래서 엄청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 이익보다는. 자, 그 다음에 2014년, 2015년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2018년에 11억 9천, 내년에는 금년은 왕창 좀 올랐겠죠. 이걸 거의 이제 80 내지 90% 현실화 시킨대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초과이익 환수 계산할 때 보면 원래 지금 한 19억 돼요. 19억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4,500세대인데 6,500세대를 지어요. 거기에는 임대주택도 있죠. 분양이 최소한 1,000몇 세대 있어요. 근데 현재 36평이 42평을 무상 정도 받아요. 그러면 42평 무상 받으면 6천만 원 받아도 한 25억 가죠. 그럼 25억 가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몇백 세 일반 분양하는 수입을 4천 몇백 명한테 나누면 그것도 몇 억이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한 1인당으로 조합원 1인당 계산하면 총 32억 원의 가치가 돼요. 분양을 다 하고 분양 총 수익을 따져보면 32억 원의 가치가 돼요. 자, 거기서 아까 7억 3,500 그 다음에 그래서 개발 비용 한 10억 세대당 1인당 그 다음에 40% 7억 5,300에 10년 동안 40% 올랐다 3억 그래서 요거를 빼주니까 11억 4,700 그래서 1억 천까지는 2천만 원이고 11억 4,700에서 1억 천을 빼면 10억 3,700의 50%는 5억 2천 그래서 5억 2천 플러스 2천 하면 5억 4천이 나와요. 5억 4천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030년에 이 사람들이 입주한다. 2020년에 공시가격 정부 생각대로 진짜 한 80 내지 90% 올려버렸어. 공시가격을. 그러면 공시가격이 70억, 17억. 그러면 어떻게 돼요? 32억은 똑같아요. 근데 이 7억 5천이 10억이 때 17억이 되죠. 그 다음에 17억, 이건 이제 개발 비용도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아까 3억이었던 40%가 40%를 끝까지 보면 17억에 40%면 6억 8천으로 뛰어요. 그럼 32억에서 이걸 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 1억 8천이 돼요. 한수액이 없어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초과이익 한수제는 이미 걸렸다 그러면 야,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거의 한 80% 선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0년 이내에 입주하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기다리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단지는 정밀 안전진단이 강화돼서 아주 지금 이제 시작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년 이상 되면 이제 재건축 하도록 풀어줘놓고 정밀 안전 진단을 강화해가지고 지금 못 가게 만들죠. 분양가 상한제에 부과했는데 실제로는 분양가 상한제 있으나 마나 허브에서 분양가를 잡아버리죠. 분양 보증을 그러니까 분양 보증을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별 의미 없어요. 자, 서울시에서 이게 3월 12일 날 도시계획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정비구역 지정 내지는 변경. 아주 최초 과정부터 전 과정은 서울시가 이제 감나라 배나라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인허가. 그 다음에 최근에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10% 이상 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재개발에서 지금 아직 사업시행 인가 기준으로 해서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안 받는 시행령 기준일일 때까지 시행령이 발효될 때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으면 임대주택은 서울시는 최소한 30%까지 지금 임대주택을 늘려야 됩니다. 아주 이것도 재개발에서 이제 제약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지구단위 통합개발 그래서 압구정지구 용산 여기서 지금 다 잡고 있죠. 예상되는 추가 규제입니다. 재건축연합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가격이 지금 다시 좀 꿈틀해요. 지금 조금. 그러면 재건축연합을 다시 40년 늘려버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지금은 연 8%씩 10년에 80% 공제는 양도세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연 44%로 해서 20년을 늘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이제 심각합니다. 사실은 양도세. 그 다음에 옛날에 여러분 채권 이탈제 들어보셨죠? 이걸 해가지고 조합의 이익을 다 해소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가속화하고 토지시장을 규제하겠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규제들입니다. 그러면 규제에 따라 재건축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강남에서 지금 1년, 5년 안에 이주하는 추진이나 조합은 다 잠정 중단했어요. 오직 초과이익 한세 때문에. 모든 단지가 다 중단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 사실상 30년 넘은 단지들인데, 대표적으로 올림픽 선수촌, 목동에 2만 한 5천 가구, 목동 신시가 1단지부터 14단지. 이런 데가 아주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강북 재건축 재개발은 초과이익 환수하고 크게 상관이 없죠. 재개발은 초과이익 환수 적용이 안 받습니다. 근데 강북 같은 경우도 크게 이 영향 안 받아요. 그래서 재개발은 실제로 이제 탄력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에서 유일하게 송파, 마천, 그 거여지구가 강남의 유일한 재개발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남 뉴타운.